랭킹쇼! 나의 주식! 네,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유창호입니다. 네, 오늘 뭐 시장이 약간은 보합권에서 약세를 좀 살짝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급격하게 쏠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2차 전지 살짝 묻어 있으면 뭐 바로 이렇게 위로. 그러니까요. 네, 계속해서 시장 자체가 빠르게 순환매도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차별화도 계속 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야, 진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 건가 막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가는 거는 계속 가고 그러니까. 조금 가는 게 아니라 왕창 가고 열받죠. 안 움직이는 건 계속 그 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그런 종목들만의 대응 방법과 함께 네. 또 저희가 준비한 랭킹, 재미있는 주제로 랭킹도 맞춰가면서 1시간 동안 릴렉스하는 시간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은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분들 함께 계시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832분께서 함께 해주시고요. 네. 우리 익숙하신 분들 많네요. 벙벙님께서도 오늘 오셨고요. 한콩이님, 그리고 초보 투자자님도 앵커님도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늘 인사도 좋고요. 뭐 종목 진단도 계속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러브수기님께서 다른 곳에서 제 목소리를 들으셨다고 정말 촉이 좋으시네요. 잠깐 나왔던 건데 그걸 기억하시고. 유창호 앵커가 홍보한 게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우리 유창호 앵커입니다. 민망하게. 자, 가블라님, 오호, 글로리 이후 넷플릭스 했는데 다시 결제할까. 자, 이게 유창호 효과인가요? 야, 그렇게까지는 뭐 안 하셔도 되는데 계속 민망이 드네요. 넘어갈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전화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저희 랭킹에 대해서 이거 무조건 100% 종목 진단 도와드린다는 아니지만 네. 랭킹쇼 5위부터 1위까지 하나씩 맞춰가는 동안에 열심히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진짜로 종목 진단의 기회가 잔뜩 열려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거의 매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맘대로. 유일한 편파 방송이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면서 네. 자, 오늘의 랭킹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누구 나온 거죠? 뭐예요? 랭킹이 아니라 전문가님 저희 랭킹 나오셨어요? 소개하겠습니다. 랭킹. 자, 랭킹. 오늘의 랭킹 이겁니다. 습습. 잠깐 뭔가 씁쓸한 느낌도 들고. 습습 후후 습도와 관련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아주 습한 도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이거 주제를 잘 고른 게 사실 오늘 좀 습하죠. 그렇죠. 저도 네.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땀이 계속 나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날씨가 꿉꿉한가 습할 싶었는데 때 땀이 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딱 어울리는 랭킹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5개의 나라와 그리고 동네들이 있는데 이거 어디입니까? 되게 낯설지 않아요? 비 오는 데는 몬로비아, 라이베리아, 네. 인도네시아, 파당이라는 동네가 있대요. 파다가 아니고 버마의 모몰레인, 그리고 기니 코나크리. 그렇죠. 대부분이 의외로 동남아시아 네. 그리고 아프리카 쪽에 되어 있는 나라들이고 예. 우리가 알기로 영국에 비 많이 온다 이러는데 그렇죠. 야, 상대도 안 됩니다. 여기는 진짜 압도적으로 하늘에 구멍이 뚫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지금 언뜻 몇 개를 보면은 예. 뭐가 나라 이름이고 뭐가 수도 이름이고 도시 이름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저희가 순위를 하면서 어떤 나라의 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일단은 오늘의 주제 랭킹은요. 저걸 어떻게 맞추나요? 이렇게 했는데. 러브스기님께서 찍기 테스트냐고. 그 찍기 테스트입니다. 언제 저희가 공부해서 맞췄습니까? 그냥 맞추는 거지. 여러분의 예. 촉을 믿어보겠습니다. 떴어요. 네, 예. 유튜브 채팅창에 지금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떠 있죠. 네. 여기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습한 도시 1위를 딱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부터 일단 종목 진단 갔다 오는 동안에 하나씩 저희와 함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먼저 5위에 랭크된 나라와 그렇죠. 그 도시, 보통 수도이죠? 그렇죠. 도시 이름? 수도도 있고 도시도 섞여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도시 예. 이름을 같이 맞춰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위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지금 계속해서 오늘 1시부터 이제 1시 반까지는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종목을 받는 동안 저희가 잠깐 좀 더 유튜브 채널과 소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지금 채팅창에 때를 기다리는 매수님께서 야 하나도 모르겠다 하면서 작가 대단하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도시다 하셨는데 작가가 따로 있지? 않죠. 저희가 모르는 거예요. 저희 토마토의 특징은 작가가 없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제가 조사한 겁니다. 맞습니다. 야 어디서 갖고 온 거예요 이런 거? 아무래도 저희가 이게 뭐 주식과 관련된 걸 좀 엮어가지고 랭킹을 몇 번 하려고 했더니
그런 거 말고 좀 더 신선한 거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신선한 걸 찾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벙벙님께서는 이제 조금 포기하셨나봐요. 그냥 찍습니다. 찍어도 틀리고 고민해도 틀리는데 네. 약간 체념이 조금 묻어나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초반에 좀 많이 좀 신청을 해주시면은 네. 선택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보니까 빅웨이브님께서 현대 BNG 스틸. 요즘에 현대 BNG 스틸이 그렇죠. 2차전지 쪽으로 살짝 역혀가지고 뭐 상한가도 터지고 그렇습니다. 굉장했죠? 요즘 아주 트렌디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경화님께서 S퓨얼셀 올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자, 거기에다가 아웅님 EV 첨단 소재. 와. 이렇게 순서가 되겠죠. EV 첨단 소재 요거 한두 달 전만 해도 이거 1,000원 단위 있던 게 지금 10,000원 훌쩍 넘어간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종목만 잘 고르면은 와 진짜 달릴 수 있는 그런 장인 것 같아요. 오늘도 그렇고 사실 EV 첨단 소재처럼 그냥 수직 상승해버리는 종목들이 꽤 여러 개 있습니다. 오늘도 한번 여러 가지 종목 체크해보면서 한번 같이 한번 발굴해 보시죠. 이제 슬슬 여러분이 뭐 몸이 좀 풀리셨는지 조정환님, 올라오죠? 글로벌, 수홍수님, SKC까지 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 진단이 들어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웅님께서는 일단 버마를 찍었다라고. 버마. 알겠습니다. 랭킹에 대해서도 차별을 해주고 계시는군요. 자,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 우선 인사드리죠.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저거 1위부터 5위 중에 1위 맞춰달라고 하면은 좀 어려우시겠죠? 이름도 기억을 못하겠네요. 다들 그러실 것 같아요. 그쵸. 저도 찾으면서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이따 또 한번 여쭤볼게요. 네. 자, 첫 번째 종목 갈 텐데요. 이경화님께 S퓨얼셀 보겠습니다. 자, 28,000원이네요. 사셨던 가격. 그리고 10% 비중 담으시는데, 지금은 아이고, 손실이 좀 커졌어요. 22,000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28,000원이면 도대체 언제일까? 좀 저 멀리 뒤로 가야 됩니다. 네. 한 작년 5월쯤? 이때쯤 매수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전문가님 S퓨얼셀 우선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쪽 섹터 수소 관련되는 부분이죠. 이 연료전지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S퓨얼셀은. 자, 주로 건물용 연료전지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1kW짜리, 5kW, 6kW, 10kW, 10kW짜리, 요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발전용으로 100kW급까지 연료전지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료전지라 하면 흔히 3차전지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이 수소나 저런 것들 다른 것들 암모니아를 쓸 수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 연료전지라고 얘기하면 수소 연료전지를 얘기하는 거죠. 이 궁극적으로는 아마 이 수소 경제 쪽으로 다 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태양광이나 풍력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원전에 약간 좀 밀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수소 쪽 같은 경우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책적으로 현 정부에서 원전 쪽을 상당히 좀 밀고 있는데요. 이게 원전을 건설해야 된다는 그런 명분으로도 이 수소는 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수소를 생산하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는 천연가스에서 탄소를 떼내고 거기서 이제 수소를 생산을 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탄소가 발생이 되니까 궁극적인 친환경은 아니죠. 그래서 원전 쪽에서 이 발전을 하다가 저녁에는 우리가 전기를 덜 쓰지 않습니까? 사람들 다 자고 그러면 공장도 안 돌아가고요. 그럴 때 이 원전에서 나오는 남는 전기 이런 걸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거죠. 요거를 핑크 수소다 요렇게도 얘기하는데요. 궁극적으로 그런 쪽도 많이 이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원전 섹터도 가끔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그런 신재생 에너지 쪽, 이런 쪽도 상당히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유독 이 수소 쪽은 거의 못 움직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쪽 수소 쪽 같은 경우도 충분히 모멘텀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돌다 보면 한번 이쪽 차례도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시장을 이렇게 좀 보게 되면 가는 종목이 계속 가다 보니까 이런 충동들, 가는 것들을 쫓아가서 좀 수익을 빨리 내고 싶은 그런 충동들을 느끼기가 되게 쉬워요. 자, 근데 이게 지나놓고 이렇게 보게 되면
그렇게 해서 수익이 좀 나더라도 나중에 결국은 또 좀 크게 물리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길목을 지키는 그런 전략이 훨씬 좋다라는 생각인데 이 수소 관련되는 쪽은 뭐 충분히 그렇게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에요. 뭐 이 SPL셀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은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작년 실적 같은 경우도 재작년보다 오히려 매출도 약간 줄었고 영업이익도 약간 줄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실적에 기대서 주가가 상승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런 모멘텀들, 단기적인 재료들 뭐 이런 것들이 시장에 좀 부각이 되면 그때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까지 부각이 안 되니까 뭐 언제 부각이 되겠다 뭐 이렇게 좀 딱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기술적으로는 보시면 좀 바닥을 굉장히 이렇게 뭐 성실하게 다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7,750원을 바닥을 찍고 여기서 살짝씩 아래가 이렇게 좀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지금은 계속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는 주가가 조금 바닥에서 바닥을 다진다? 뭐 이렇게도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일단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글쎄 이게 진짜 외국인인지는 좀 모르겠는데요. 일단 외국인들 수급도 뭐 조금씩은 들어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그렇게 수급도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니까 일단 거래량 자체가 되게 없는 그런 종목이죠. 여기 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도 뭐 어떤 모멘텀이 주어지면 수소 쪽도 좀 한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시청자님 매수 가격이 28,000원 정도신데요. 자, 여기 얼마 전에 28,000원을 간 적이 있었죠. 이때 뭐 작년 11월 달에 28,000원을 찍었었네요. 자, 그 자리가 좀 지금 매물대가 굉장히 많은 자리예요. 이쪽에서도 뭐 좀 아랫부분 보면 28,000원 정도에 걸치고 여기 예, 거래되는 부분 자체가 그쪽이 매물대가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뚫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 소외받고 있는 종목을 굳이 추가로 매수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또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는 종목을 잘라 팔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단 보유하고 있는 거 뭐 그거만 일단 보유를 하시고요. 어떤 모멘텀이 발생돼서 28,000원 근처까지 좀 반등이 나오면 뭐 그때는 좀 정리를 하시고 다른 신재생 에너지 섹터, 뭐 풍력 쪽에는 보면 괜찮은 종목이 좀 눈에 띄거든요. 예를 들면 뭐 지금은 좀 올라서 쫓아가긴 좀 그렇지만 CS 윈드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 조정받는 구간에서 노려보시면 좋겠고요. 28,000원 근처, 매수하신 가격 근처에서 조금 정리하시고 종목 교체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경화님의 S퓨얼셀 우선은 보유하시고요. 네. 네, 28,000원 반등이 왔을 때 한번 매도를 하면서 또 다른 이제 신재생 쪽으로 생각해 봤을 때 풍력이 좀 더 유력한 그런 부분이니까 체크해 보시면서 손실을 수익으로 만회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채팅창 잠깐 좀 보도록 할까요? 네, 네. 우리 벙벙님께서 좀 아쉽게, 반도체 이제 또 조정 들어가는 거냐 하셨는데. 그렇죠.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반도체가 얼마 전에 이제 슬슬 또 이제 보나 보다. 괜찮나 보다 했더니 다시 약간 좀 조용해지고 있는 그렇죠.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개인이 갖고 있는 그런 타이밍 자체가 네. 약간 하루라도 TV를 안 보고 그러면 늦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맨날 방송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조정이 올 때가 네. 됐구나라는 게 약간 좀 이해는 가는데 개인은 살짝 늦은 감도 살짝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네. 와중에 또 우리 서당께님께서 재밌는 말씀을 해주신 게 반도체 계속 반도 첨가를 부르니까 이러는 거 아니냐. 어감이 좋네요. 반도체가. 역시 센스 있는 분들이 방송을 안 하시고 이렇게 채팅창에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 때를 기다리는 배수님, 몬로비아는 평균 습도가 80이요? 아프리카 평균이 30. 아니, 이거 진짜예요? 습도 80이 평균이 그러니까 되시나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거의 하늘에 구멍이 뚫려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또 뭐 하는 동네죠? 저도 어떻게 궁금해지네요. 살긴요? 살아야 되니까 살죠. 알겠습니다. 갑자기 깜짝 놀라게 되네요. 힘드실 것 같아요, 그 동네 놀란 분들. 마음을 좀 진정하고 종목 진단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 보죠. 자, 그러면 다음 종목은 또 유튜브에서 살펴드렸는데, 이번에 끝 글자가 똑같으시네요. 조정화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네. 자, 코런 글로벌인데요. 자, 코런 글로벌의 매수 가격이 19,750원입니다. 비중은 15%시고, 지금
여기도 손실 중이시네요. 19,000원대면 네, 15,810원. 이 코오롱 글로벌 주가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많이 왔죠. 예. 손절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다. 아니면 기다려야 할지요. 네, 이 고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희가 방향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재표 전문가님, 코오롱 글로벌인데요. 이 손절할까요? 아니면 좀 기다릴까요? 자, 지금 뭐 이 코오롱 글로벌은 구상호가 코오롱 건설이죠. 네, 그러니까 건설주입니다. 지금 뭐 이 건설주들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좀 이렇게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찔끔 움직이고 되게 안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뭐 그거는 두말할 것도 없이 뭐 우리나라 자체의 건설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뭐 작년의 경우에는 일단 뭐 실적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도 재작년보다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올해는 이런 부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도 건설 경기가 좀 이렇게 빨리 회복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우리 시청자님 지금 19,75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으면 그렇게 뭐 올해 많이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조금 좀, 지금 매수하신 가격보다는 좀 상당 부분 아래로 이렇게 떨어져서 조금, 견디기는 힘드실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뚜렷한 모멘텀, 향후에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어떤 뚜렷한 기대감들, 요런 것들이 있는 섹터든가 아니면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인데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전체적으로 S&P 500 기준으로 만 6% 이상은 전년 동기비해서 실적이 줄어들 걸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죠. 좀 2분기 정도까지는 실적 부분들이 이렇게 좋아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실적 부진이 2분기 정도까지도 이어진다라고 보면 그중에서 좀 빛날 종목들은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종목들이 빛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아쉬운 그런 종목이에요.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요거를 손절도 이렇게 고려를 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요. 지금 좀 이렇게 이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는 들고 간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라면 일단 요거는 정리하시고 다른 쪽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찾으시면 돼요. 뚜렷한 모멘텀들, 예를 들면 지금 2차 전지 쪽, 소재 쪽 많이 오른 종목들, 그런 것들을 쫓아가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 종목들 중에서도 좀 소외받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종목들을 노려보시든가 아니면 실적이 확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쪽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자, 가능하시다라면 이 코오롱 글로벌은 지금 좀 손절을 감행을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종목 교체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오롱 글로벌 살펴드렸습니다. 네. 이 종목 그 매수가가 좀 높게 지금 진입을 하셨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 종목만으로 어떻게 승부를 해보겠다라기보다는 교체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죠. 다른 종목에서 더 빠른 수익, 더 나은 방향성을 한번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코오롱 글로벌 살펴드렸습니다. 도움 네. 많이 되셨길 바랍니다. 결단을 좀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 5위 갈까요? 네, 5위 공개를 해드리죠. 5위부터 가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습한 도시입니다. 지금부터 5위입니다. 필리핀의 본가오가 바로 5위였습니다. 4,225mm. 이거 얼마나 많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강우량을 얘기한 거예요. 강우량, 눈과 비 이런 거 다 합친 거? 그러니까 1년 동안 얼만큼 내렸나를 체크한 건데. 아니죠. 비만한 거죠, 강우량이면. 그렇죠. 그렇죠. 비만한 거. 근데 한국이 1,200이에요. 한국이 1,200, 한국도 많이 오는 편 아닙니까? 여름에 이렇게 장마 치면은 이렇게 그거까지 다 해서 1년에 1,200인데. 여기서 4배예요? 4배. 역시 그레이드가 와. 다르다. 4,200입니다. 4,200. 야, 4,200이 그런데 5위입니다. 그렇죠. 아침에 눈 뜨면 비 오고 눈 네. 감을 때 비 오고 약간 그런 게 아닐까. 잘라 내리는 게 아니라 쏟아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약간 내려왔고는 저 4,000을 네. 채울 수가 없어요. 거의 뚫린 듯이 내려와야죠. 이게 습한 정도가 아니겠네요. 자, 필리핀의 본가오가 세계에서 가장 습한 도시 5위에 이렇게 랭크가 됐습니다. 네. 자, 여기부터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라이베리아의 몬로비아, 인도네시아의 파당,
버마의 보물레인, 기니의 코나크리 저도 다 처음 들어본 도시들이에요. 그렇군요. 어떤 순위가 가능이 안 돼요 지금. 아, 인도네시아는 알 거 아니에요. 인도네시아. 아니 모르겠어요. 인도네시아는 아는데 파당이 뭐예요? 저기 파당 뭐 파당이요? 알겠습니다. 예. 더 계속 길게 얘기했다가는 바닥이 너무 드러날 것 같아서. 그 사람을 바닥으로 몰고 가려고. 자, 유튜브 종목에서 하나 보겠습니다. 빅 웨이브. 아까 제가 말했던 그분이네요. 아, 네네네. 네, 축하드리고요. 자, 현대 BNG 스틸. 야, 이거 뭐 핫한 종목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종목은 핫하단 말이 딱 맞아요. 차트 보면 당장에 알 수가 있는 게 이거 뭐 로켓도 아니고 그냥 바로 쏴버립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네, 오늘 3.7이고요. 오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 일봉이나 이제 주봉 이런 것도 보게 되면은 쭉쭉쭉 치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 포스코부터 해서 사실 뭐 철강 관련된 종목들이 2차전지 소재 쪽으로 너무 많이 엮여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그런 흐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분은 23,041원. 아하, 네. 손실이네요. 그렇죠. 약간 이제 손실이고 지금 막 올라갈 때 같이 올라타신 것 같아요. 비중 20%인데 자, 현대 BNG 스틸 어떻게 해봐야 될지. 이거 최근에 외국인의 기관 흐름 보니까 계속 매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좀 쫄깃한 그쵸? 상황인데요. 잘 연락을 주셨고요.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현대 BNG 스틸 계속 올랐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가져가나요? 자, 우리 시청자님 23,041원이시면 최근에 매수하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23,000원대 있었던 자리가 이때죠. 2021년도 이때였던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면 굉장히 오래되신 것 같은데 한 2년 정도 되신 것 같습니다. 마음고생이 굉장히 좀 심하셨을 텐데 조금 뭐 잘 견디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현대 BNG스들이 4월 6일 날 좀 급등하면서 상한가를 쳤는데요. 이게 이유가 그런 거였습니다. 히토류 관련되는 내용이었어요. 자, 중국 쪽에서 일본의 히토류 자석을 수출을 금지한다라는 뭐 그런 내용, 그런 뉴스가 있었죠. 그래서 이날 뭐 유니온 머티리얼즈 이런 쪽들도 다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지금 아직까지도 좀 이렇게 굉장히 투기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 뭐 오늘, 지금 뭐 현재, 오늘도 지금 고가 기준으로 보면 17%까지 올랐다가 지금 4%까지 밀린 상황이거든요. 단기간에 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초기에는 기관들도 조금 이렇게 따라 붙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뭐 기관들의 입지는 없고 오히려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경우도 좀 매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재료에 따라서 조금 주가 반응 자체가 좀 틀려질 텐데 지금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23,000원에 매수를 하셔갖고 몇 년 동안 이렇게 되게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요. 자, 요거 잘못하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정리를 하고 다른 쪽으로 갈아탈 수 있는 그 정도 손실 가는 구간이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번 더 밀려버리면 뭐 그때는 또 감당할 수 없는 뭐 그런 손실률을 기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래 보유를 하셨고 좀 이렇게 정리하시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은 지금 뭐 현재 상태는 단기간에 너무 급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끊어주는 게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대 BNG 스틸이 좀 뭐랄까 실적 부분들이요. 뭐 요런 쪽들이 좀 찍혀 나오고 증가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좀 보유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작년 2분기, 3분기에 보면 계속 연속해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계속 추세를 이어가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니까 일단 뭐 한번 정리하시고 난 다음에 뭐 다른 종목으로 조금 갈아타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잘못 봤네요. 23,000원대면 진짜 오래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기회비용을 생각하실 때가 왔다. 많이 손실을 줄였을 때 나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쪽으로 가자라는 그런 전략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빅웨이브님께서는 현대 BNG 스틸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의 랭킹쇼, 세계에서 가장 습한 도시가 어떤 도시일까 맞춰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5위는 필리핀의 본가오로 지금 드러났습니다. 공개를 해드렸고요. 네. 4위를 함께 맞춰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2, 3, 4위 진짜 맞히기 어렵죠. 자, 4위를 여러분의 생각을 외쳐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분들께 종목 진단의 기회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죠. 저희 맘대로 할 겁니다. 막 잡아서 진단의 기회를 드리고 할 거니까 네.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자,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네. 채팅창에서 야, 이거 뭐 생각보다 아프리카에 비가 온다고 막 이러시는데 그렇습니다. 아프리카가 더운 줄만 알았는데 저도 이거 찾으면서 야, 이거 비도 많이 오고 이게 왜 또 우기가 있는 데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건기 우기 막 이렇게. 네, 그래서 그 관련된 사진들까지는 제가 갖고 오지 않았지만 네. 대부분의 사진들이 사람들이 그냥 맨발로 다닙니다, 그냥. 그냥 맨날 물이 있으니까 신발 네. 신으면 젖잖아요. 아, 그 정도로? 그냥 맨발로 걸어 다니고 와. 그냥 우산은 안 쓰고 다녀요. 어차피 오니까. 적당히 와야 뭐 우산을 쓰죠. 네, 그런 나라들만 모아봤습니다. 진짜 종목 진단도 하고 강력하죠. 이상한 상식들도 많이 알아가고.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산시까지 함께합니다. 세계지리와 함께하는 랭킹쇼. 자, 그럼 여러분 4위를 맞춰가시는 도간에 종목 진단을 더 가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도 유튜브에서 들어봤습니다. 강옥준님의 종목으로 가볼게요. DY입니다. 매수 가격은 6,500원이고요. 6,500원. 비중이 많진 않아요. 7%. 그런데 여기도 손실을 조금 보고 있네요. 6,030원. 강옥준님께서 해주신 말이 짧습니다. 간단하죠? 근데 너무 다 들어가 있어요. 지겹네요. 아, 지겨워요. 물결 지겹네요. 그렇죠. 이거 왜 그러냐면 DY가 이거 한때 잘 갔을 때만 해도 한 1년 전이죠? 12,800원까지 갔던 종목이거든요. 그랬었군요. 그런데 거기서 쭉 내려오고 계속 고만고만하게 지금 바닥권에서 예,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겹겠습니다. 자, DY 예. 언제쯤 안 지겨울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DY 지겹다고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이 DY는 지겹더라도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게 DY가 크게 두 가지 정도 테마로 좀 엮이는데요. 일단 자율주행 관련주로 엮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치 테마 관련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좀 대통령 지지율이 좀 많이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총선도 내년에 있고 그러니까 이 정치 테마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이는 그런 경향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낙연 전 대표 관련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테마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라면 조금 기다리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이 실적 부분이 형편없다라면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정리하고 다른 쪽으로 가는 부분들. 자, 요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텐데, 지금 실적은 어느 정도 찍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좀 금값, 요런 것들도 좀 움직이죠. 근데, 자회사 중에 글로벌 렉스 에너지라는 자회사가 있어요. 자, 요 자회사를 통해서, 아르헨티나에 좀 금강 개발하는 기업에 지분을 조금 인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도 지금 묻혀갖고 좀 안 나오고 있는데요. 자, 부각이 된다라면 아무래도 주가 움직임은 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거를 좀 팔고 다른 종목을 간다든가 그거는 좋지 않은 방법인 것 같고요. 물론 실적 부분은 재작년보다 작년이 좀 줄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실적도 한 329억 정도 연결 기준 흑자가 났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1,5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제한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테마로 조금 엮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반영이 된다라면 충분히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 그 이상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좀 손해보고 매도하는 그건 좋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등 시 목표치를 한번 이렇게 설정을 해보면 7,000원은 한번 7천 좀 넘기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보유하셨다가 7,000원 넘으면 그때 정리하고 나오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DY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이쪽은 일단 보유를 해보시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DY 강옥주님의 종목 진단까지 도와드렸거든요. 옥주님 많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열심히 또 종목 진단을 도와주신 우리 이재필 전문가는 여기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습한 도시 네. 1위부터 5위까지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5위를 말씀을 드렸었고 4위를 공개한 다음에 다음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야, 4위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다 4위, 낯설어서. 4위 갑니다. 기니. 네. 자, 이거 발음도 무슨 장난하는 것 같은데 기니의 코나크리. 네, 여기가 이제 기니라는 나라의 네. 수도 이름이죠. 코나크리라고 아, 해요. 코나크리가 수도예요? 네, 와, 저 이제 살면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코나크리라는 곳을. 저희가 나름대로 모든 그런 그러니까 한 나라의 네. 집약이 되어 있는 그런 대표적인 수도인데 예. 그래도 비는 많이 옵니다. 예. 아, 저기도 4천 단위로 옵니까? 앞서 5위하고 한 100mm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네네네. 그래도 여기도 상당히 차들이 사진을 보니까 차들이 기본적으로 3분의 1 이상은 다 잠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차가 아니라 배 뭐야, 타고 어떻게? 다녀야겠다. 약간. 술은 양용으로 다니는 겁니까? 약간 이탈리아 베니스? 약간 이런 느낌이 나는 그런 동네더라고요. 일단 집에 가서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네, 한번 보시면서 코나크리. 우리가 꽤 살만한 나라에서 사는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재미있는 도시 이름들 많이 알아갑니다. 네. 기니의 코나크리가 4위에 랭크된 아프리카입니다. 도시였고요. 예. 네. 자, 나머지 1, 2, 3위가 남아 있습니다. 라이베리아의 몬로비아, 버마의 모물레인, 인도네시아의 파당. 저는 파당이 너무 귀엽네요. 파당 지역. 자, 이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습한 도시 3위에 랭크된 도시는 과연 어떤 도시일까요? 맞춰주실 분들, 참여해주실 분들에게 종목 진단의 기회를 더 열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다음 종목 진단 도와주실 전문가 만나볼 텐데요. 바로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도 맞춰주시죠. 1위부터 3위 남았는데 세계에서 가장 습한 도시입니다. 라이베리아의 몬로비아, 인도네시아의 파당, 네. 버마의 모물레인 세 개 중에 뭐가 1등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겨우 레인이 들어가니까 모물레인 고르겠습니다. 이거 생각도 못한 발상인데? 와, 천재 아니십니까? 이거 무슨 발상이지? 버마의 모물레인. 그럴만도 한데요? 그죠, 버마. 비가 하도 오니까 모물레인? 자, 과연 그 뜻이 맞는 건지. 알겠습니다. 역시 전문가예요. 그렇죠. 날카로운 시선. 야. 아니에요. 전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날카롭지 않았어요. 물러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갈게요.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JSA님께서 올려주신 네. 종목, 야, 이 농슬라 아하. TYM입니다. 아니, 닉네임도 알파벳이고, 그쵸. 종목명도 알파벳이네요. 좋아요. 라임 좋고요. 네. 자, 지금 TYM은 2,500원. 그러니까 오늘 2% 상승하고 장 초반에 약세를 뒤로하고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님도 2,420억이니까 뭐 충분하진 않으시겠지만 네. 그래도 수익이 찔끔 납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10%의 비중으로 담고 계십니다. 자, TYM. 기술력은 참 좋은 회사다라는 걸 최근에 농업 관련된 종목들 갈 때 봤었었는데 네. 전망도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TYM 어때요? 네, 일단 TIM 같은 경우에 작년에 워낙에 이제 핫한 종목군이었죠. 이제 미국 쪽으로 해서 농기계 매출이 계속적으로 증가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대동과 함께 농슬라라는 이름으로 상당히 큰 탄력을 보여줬었던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올해에는 약간은 좀 쉬어가고 있는 흐름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작년에 좋은 상승이 나왔다가 올해는 약간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는 워낙에 좋은 이야기들이 작년에 계속해서 많이 나왔고, 결국에는 이 좋았던 이야기들이 해외 쪽의 매출 증가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죠. 그러면서 올해에도 추가적으로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 나와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조용하다라는 점이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이제 오너 리스크가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임원진들 가운데 이제 막내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장남분, 그러니까 이제 가족 관계자들이 지금 현재 임원으로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오너의 회장의 이제 자식들이 약간의 뭐 마약 혐의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제 음란물 유포 혐의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약간의 이런 오너 리스크도 이제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대주주로 다 있거든요. 그래
그래가지고 오너 리스크가 약간은 존재하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작년 6월부터 사실 워낙에 이제 이 작년에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면서 TIM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에 이제 1조 매출을 달성을 했다. 그래서 1조 클럽에 진입을 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 이제 해외 매출 쪽에서 발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미 쪽에 정말 앞으로 꾸준하게 좀 견조한 매출 실적이 이어지겠다라고 기대감을 키워나가고 있었는데 이제 또 새롭게 이제 약간의 좀 우려감은 섞일 만한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게 작년 6월부터 발생한 국내 매출이 약간의 이제 매출 밀어내기 식으로 뻥튀기가 됐다 매출이 이런 식의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사실이 되게 되면은 분식회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악재가 몇 가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TIM 같은 경우에는 더 갈 수 있으면은 더 들고 가주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 만약에 더 못 갈 만한 구간이다라고 하면은 저는 굳이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도 무방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TIM이 일단 최근에 수급이 전체적으로 죽어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금 자체는 어느 정도 충분히 나와주고 있기는 하지만 눈에 띄는 수급은 전체적으로 부재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의 관심은 약간은 부재한 상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렇게 이 시장에서 주요하게 주목받을 만한 모멘텀은 약간은 부재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구간이 전체적으로 이제 바닥에서 이제 반등을 잡아가는 구간인데 또 보게 되면 길게 봤을 때 현재 구간이 또 상당한 이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간을 뚫어주기 위해서는 무언가 눈에 띄는 거래량이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돌파 시도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수급도 부재하고 앞에 구간에 워낙에 두터운 매물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바로 뚫어주기에는 약간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때문에 TIM 같은 경우에는 저는 현재 이 2,500원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오히려 수익적인 부분은 더 빠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TIM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으로 교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TIM 2,500원이 중요한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잘 뚫어주는지 체크해 보시면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서 수익도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종목 진단하는 동안에요. 유튜브 채팅창에 와, 이거 아웅님께서 아까 EV 저희 얘기했었잖아요. EV 청소제. 맞아요. 아, 이거 갖고 계셨다는 얘기였군요. 와, 지금 아직도 보유를 하고 계시고 상한가 들어갔죠, 오늘. 팔까 말까 고민을 하고 계시대요. 네. 와, 이거 어떻게 갖고 계시는 거죠? 이게 차트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라갔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쭉쭉.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와, 네. 보통 멘탈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네. 종목을 이런 종목을 누가 갖고 있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유할까 우리 싶었는데 토마토 시청자분이 또 한 분도 갖고 계시네요. 이야, 대단합니다. 아웅님 얼마에 얼마 전에 팔아요? 이런 거 팔고 싶을 때 파셔야죠. 수익 내시고. 저도 이거는 뭐 전혀 가늠도 안 돼요. 이건 너무 아득한 영역으로 가버렸기 팔아놓고 때문에. 내일 또 올라가면 어떡해요, 이거. 이야, 네. 정말 신기합니다. 자, 그리고 AHY님 와주시면서 바로 이수와 종목 진단 보내주셨고요. 자, 아무쪼록 뭐 아웅님께서 현명한 판단 잘 내리시길 바라면서 네. 다음 종목 진단으로 또 가보죠. 자, 이번에 함께할 종목도 유튜브에서 찾아봤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김용희님이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자, YIK입니다. YIK. 자, YIK 매수 가격이 조금 아쉬운데요. 5,000원. 그러니까 지금 한 20% 정도로 손실을 보고 계시죠? 안타깝네요. 10% 비중이시고 오늘 2% 정도 좀 빠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매도가 부탁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YIK 네, 주가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언제쯤 다시 한번 제대로 시원하게 좀 올라줄 수 있을지 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자, YIK 매도 목표가 어떻게 보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영훈 전문가님, YIK입니다. 매도 목표가 어디까지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YIK는 테스터 장비 공급 업체죠. 그러면서 역시나 이 메모리 업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작년 이제 하반기 실적 보게 되면 역시나 이 메모리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사실 이제 상당히 좀 견조하게 실적이 나오던 기업인데 작년 하반기에는 약간의 실적 하락이 어느 정도 나왔었습니다. 역시나 이런 부분들은 메모리 업황이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영향을 끼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뭐 특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있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업황 살아나고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면 충분히 또 같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약간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현재 윗꼬리를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이제 하락 추세로 약간 접어든 모습인데 역시나 이제 하락 추세로 접어든 이유는 지금 현재 한 차례 순환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예전에 굉장히 좋은 상승이 한 차례 나왔었죠. 좋은 상승이 나온 구간이 결국에는 일전에 반도체 업황의 전체적인 회복 기대감이 상당히 이 주가의 주요한 상승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좋은 상승이 나왔다가 이제 다시 한번 윗꼬리를 그리면서 한 차례 순환이 나오고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뭐 YIK뿐만 아니라 메모리 업황 관련된 종목들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이 나왔다가 또 일제히 지금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과정에 어느 정도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자연스러운 순환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YIK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다시 한번 반도체 업황의 회복 기대감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또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지금 보게 되면 YIK는 지금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을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추세가 여전히 하락에 있기 때문에 오늘 저점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1차적으로 61선 구간 그리고 2차적으로는 121선 구간까지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2분기 정도에 분명하게 또 반도체 업황은 다시 한번 기대감이 작용이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또 충분히 올라와 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차 한 3,800원, 2차 한 3,500원 후반대 요 정도 구간에서 추가 매수에 대한 단가를 어느 정도 잡아가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또 반도체 업황이 회복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 또 다시 한번 바닥 잡고 올라와줄 종목이기 때문에 이 정도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 이 단가 이하에서 한 3,800원에서 3,500원 후반대 사이에서 조금씩 비중을 추가를 해서 단가를 낮추는 전략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단가를 낮춘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향후에 바닥 잡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또 4,500원 구간이 중요하겠죠. 최근에 보게 되면 4,500원 구간을 계속해서 뚫어내지 못하고 윗꼬리를 그렸으니까 결국에는 이 구간에 주요한 매물 저항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역시나 길게 늘려보게 되면 이 구간부터 이제 매물 구간이 시작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일단 4,500원 안내를 드리고 추가적으로 현재 구간에서 하락이 나오면서 3,000원 후반대 3,000원 5,600원 정도 이 정도 구간까지 조정이 나오게 되면 조금씩 분할로 추가 매수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가를 낮춰 놓으셨다가 1차 목표가는 한 4,500원 근처 구간 이 구간을 뚫어주게 되면 수익 극대화 노리셔도 됩니다. 한 5,000원 근처 구간까지. 그런데 만약에 뚫어주지 못하면 4,000원 근처 구간에서 그대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YIK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조금 더 주가가 약간 내려가게 된다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좀 낮춰갈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3,500원, 600원 요 근처에서 추가 매수 조금씩 분할해서 매수를 해보시고 위로 갔을 때는 4,500원 기억해 주시죠. 네. 4,500원을 그런데 또 시원하게 뚫어주면 그때는 5,0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서 YIK 가지고 손실 없이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김용희님의 종목 진단이었습니다. 네. 지금 시간상 지금쯤 3위를 한번 공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은 가장 습한 나라, 습한 도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입니다. 누굽니까? 인도네시아의 파당 4,452mm의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파당. 인도네시아는 너무 잘 알고 있는 지역이긴 한데 파당은 처음 들어봤어요. 잠깐만, 저기 왜 팔을 붙여놨죠, 옆에? 그래서 파당. 지금 보니까 잠깐 우리 제작진이 옆에 이상한 그림들을 다 붙여놨네요. 기니 코나크리 옆에 뭐예요? 저 코큰 원숭이에요? 코큰 원숭이. 필리핀의 본가오 옆에는 저거 가오나시입니까? 그 가오나시를 이렇게 써놓으시죠. 정말 이상한 것도 막 붙여놨네. 저희 진짜 오늘 완전 산으로 갑니다. 저 그림을 사실 저희가 따로 앵커들이 준비한 게 아닌데. 저건 아니에요. 네, 저런 건 저희 담당 PD고요. 역시 최고의 토마토 제작진. 엄청납니다. 파당. 인도네시아의 파당. 네, 이 파당 같은 경우에는 해안 도시고요. 여기 보니까 집들이 한 3분의 1은 잠겨 있어요. 네. 그래서 비가 제대로 왔을 때는 집 문이 안 보이고 문 위에는 이렇게 삼각형만 보이네. 아니, 코나크리는 자동차가 잠겨 있고 파당은 집이 잠겨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오면, 사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많이 오면은 그렇다라는 거죠. 이거 맞나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인 거예요, 행복은. 네, 오늘 보면서 야, 오늘 내가 진짜 좋은 데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이거 맞아요? 네,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 쪽. 그러니까 의외로 무슨 유럽이 아니라 확실히 동남아시아랑 아프리카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비가 많이 온다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진단하기 전에 네. 라이베리아의 몬로비아, 버마의 모멀레인 2개 나왔어요. 2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습한 도시 1위와 2위를 여러분 맞춰주시길 바라면서 네. 종목 진단 가볼게요. 네, 바닷곰님도 완전히 수중 도시구만. 네. 그렇습니다. 약간 반 이상 잠겨 있는 도시. 야, 여기 뭐 진짠가? 수영복을 입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세 번째 종목 시간 가볼 텐데요. 유튜브에서 이준희님. 오늘은 왜 전화를 안 주십니까? 전화 좀 주십시오. 그러게요. 예. 뉴로메카 보도록 하겠는데요. 39,855원입니다. 아, 이 가격대 보면은 진짜 좀 높죠? 또 약간 느낌이. 오늘 예. 또 5% 넘게 빠지네요. 네, 비쌀 때 들어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장중에 제일 높았던 게 5만 원을 한번 넘겼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가 일봉으로 보든 주봉으로 보든 월봉으로 보든 제일 그때가 높았을 때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무렵에 매수를 하셨던 것 같고요. 어찌하면 좋아요. 지금 계속 빠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15%의 비중을 담고 계십니다. 뉴로메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거 계속 빠져서 걱정이신데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이제 저점 구간에서 굉장히 좋은 수급이 한 차례 이제 들어갔다가 최근에 이제 대기업에서 인수할 거다 이야기 많이 나왔었죠. 뭐 하나라든지 포스코 그룹에서 이제 뉴로메카 인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또 굉장히 좋은 상승이 많이 나왔었던 그런 이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어떠한 구간이냐? 결국에는 한 차례 급등이 나왔다가 차익 실현 나오고 이제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조정의 구간을 거쳐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는 종목과 그 다음에 차익 실현 나오는 종목이 분명하거든요. 뭐 오전에도 제가 로봇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 로봇 쪽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제는 약간은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섹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중요한 구간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역시나 61선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61선 구간이 어느 정도 이평선으로 받쳐주는 구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전에 갭으로 뜨면서 물량을 집어넣은 구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켜줘야 결국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다시 한번 나와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61선 구간을 깨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이 구간을 지켜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현대가에서 로봇 인수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관련돼서 움직이는 종목은 다른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유로메카는 지금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조정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61선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를 해주시고, 이 구간을 지켜주게 되면은 일전에 물량이 어느 정도 받쳐주니까, 그래서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은 저는 한 4만 원 근처, 그러니까 매수가 근처 정도 구간까지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61선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2만 원 중반대 정도까지는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저는 61선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된다라고 이제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온 종목군들인데 결국에는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적이 많이 안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이다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로메카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 61선 구간을 이탈하게 됐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조정이 또 길어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단가 수준이 또 매물대로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61선 이탈 시에는 한 차례 정리하고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61선 구간을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수급이 받쳐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마 이 4만 원 구간을 바로 뚫어주기에는 힘들 겁니다. 어느 정도 이 정도 구간에 힘 있는 수급이 나와 주어야 4만 원을 그래도 돌파 시도를 해줄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지금 정도와 비슷한 수급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딱 다음 정도의 매물 구간까지만 도달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차 목표 반등가는 4만 원 근처 구간으로 안내를 드리면서 이 정도 구간이 왔을 때 만약에 강하게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만 원의 가격대 체크 좀 해보시고 61선 이탈했을 때 매도하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채팅창 잠깐 보니까 오늘 습한 도시 맞춰가고 있잖아요. 네. 이 바닷곰님께서 수중 도시구만 그냥. 그래서 때를 기다린 매수님께서는 이 와중에 또
챗 GPT에 물어보셨대요. 아마존 마을을 알려준다고 하는데요. 아마존의 마을. 그쪽도 뭐 스콜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단계님께서는 망ING. 왜요? 갑자기 무슨 일이 있으신 건지 모르겠네. 일단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종목 진단 하나만 딱 빠르게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유튜브에서 쏭쏭님께서 보내주신 종목 SKC입니다. 자, 매수 가격이 11만 3천원이고요. 30%의 비중은 제법 있으시네요. 자, 현재 주가 10만 7,600원인데 얼마 전에 SKC가 드디어 가나 싶다가 다시 내려. 좀 아쉬워져요. 살짝. 네. 이제 궁금해집니다. 여기서 또 계속 볼만한 건지 바로 알아볼게요. 자, 전문가님 SKC입니다. 어떻게 봐야 되죠? 네, 최근에 이제 워낙에 2차 전지가 잘 돌다 보니까 동박 쪽에 대한 모멘텀도 시장에 어느 정도 형성이 됐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동박은 사실 수익성이 그렇게 엄청나게 뛰어난 제품군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국내 또 전기료가 올라갔잖아요. 전기요금이 올라가면서 수익성이 더 안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1분기에는 실적이 약간 이제 이 적자가 나올 것이다라는 이런 우려감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동박이 또 워낙에 글로벌적으로 이 경쟁이 좀 심한 산업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SKC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1분기도 실적 안 좋을 것 같고, 수익성도 좀 이 전기요금 인상 때문에 살짝 떨어질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워낙에 또 글로벌적으로 경쟁도 심해지니까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지금 이제 기대감이 형성됐다가 바로 빠르게 또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구간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일단은 2분기부터 다시 또 바닥 잡고 이제 올라가 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이 말레이시아 공장이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 돌아갈 예정이라서 결국에는 이 말레이시아 공장이 다시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수익성도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주가에 대한 반등은 충분히 기대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간을 보게 되면 차익 실현이 이미 어느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기간은 저는 몇 개월 정도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간은 몇 개월 정도는 보셔야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힘을 모으가면서 이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또 12만 원이 중요할 겁니다. 기간을 또 길게 돌려서 보게 되면 12만 원이 결국에는 또 매물대가 두텁기 때문에 이 구간을 못 뚫어주고 예전에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때문에 지금 이 SKC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바닥 잡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몇 개월 정도의 기간을 소요가 될 거고요. 그 기간이 소요가 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 12만 원을 뚫어주는 게 중요한데, 뚫어주면은 저는 한 13만 5천 원 정도까지 노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나,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SKC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상승은 어려울 수 있으니 일단 1차 목표가 12만 원으로 두고 대응하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SKC에 대한 종목 진단까지도 도와드렸으니까 꼭 이런 힌트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영글 전문가는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진단 많이 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2시 다 돼가고 있습니다. 네. 오후장 이제 참여하시기 전에 저희 또 랭킹 1, 2위 공개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습한 도시 1, 2위 공개합니다. 어딥니까? 자, 네. 1위 몬로비아. 라이베리아의 몬로비아가 앞자리가 다릅니다. 5,131mm. 그렇습니다. 와, 그리고 2위가 버마, 미얀마죠? 모듈레인이라는 도시, 여기 4,800까지 가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굉장히 습한 곳이고, 또 1위를 찍은 곳은 진짜 그야말로, 진짜 세탁을 왜 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잠깐만요. 저거 마릴린 monroe입니까? 그게 맞아요. 근데 몬로입니까? 그게 마릴린 monroe는 아니고 미국의 대통령 중에 제임스 monroe라고 있어요. 그 사람을 기리면서 만든 국가이기 때문에 몬로비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버마 모듈레인이 저 뭐예요? 레인 비 가수 저는 비. 왜 고릴라인 줄 알았는데. 네, 하여튼 재밌네요. 자, 무슨 멘트를 해야 될지. 말문이 턱 막히는 저런 좋습니다. 네, 저희 랭킹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 그리고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오후장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